드시면 압니다. 10만 원 내고 들을 말이 이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당신의 결혼기념일입니다. 한 달 전부터 공들여 예약한 오마카세 레스토랑, SNS에서 난리가 난 곳이죠. 여기 안 가보면 미식가 아니다. 인생 오마카세. 이런 찬사가 쏟아진 곳입니다. 당신은 설레는 마음으로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배우자 손잡고 식당 문을 엽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건 환영의 분위기가 아니라 묘하게 차가운 공기입니다. 직원이 무표정하게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습니다. 로봇 같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깔끔하고 조명은 은은하고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주변 손님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도서관처럼, 아니 장례식장처럼 숨소리마저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분위기 좀 독특하네? 배우자도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때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 대신 물 한 잔을 놓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셰프님께서 준비하신 코스로 진행됩니다. 주시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톤이 명령조입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마카세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첫 접시가 나옵니다. 서버가 아무 말 없이 탁 소리와 함께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 접시를 내려다봅니다. 이게 뭐지? 생선인 것 같기도 하고 채소인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없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서버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서버가 돌아보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드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순간 당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마치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사람처럼 취급당한 기분입니다. 배우자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먹자. 당신은 포크를 들지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거 온도 몇 도라고 했어? 정신 좀 차려. 손님 앞에서 이 모양이야? 셰프가 직원을 혼내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홀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식당 안 모든 손님들이 일제히 젓가락질을 멈춥니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 숨 쉬는 소리까지 크게 들립니다. 당신은 배우자와 눈을 마주칩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러 온 거지? 음식을 한 입 넣습니다. 맛은 있습니다. 재료도 좋은 것 같고 조리도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턱은 굳어 있고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일어서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셰프님 기분 상하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건 아닐까? 코스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당신과 배우자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질문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저 주어진 음식을 조용히 먹기만 합니다.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심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10만 원을 냈는데 당신은 지금 손님이 아니라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묻습니다. 어땠어? 배우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음식은 괜찮았는데 분위기가 이 좀이라는 단어 뒤에 오늘 밤의 모든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러 온 자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러 온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밤의 기억이 아깝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했던 특별한 경험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셰프가 원래 좀 까칠한 거 아니야? 장인은 원래 엄격하잖아. 그게 프로 아니야?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장인과 가짜 권위주의자의 차이가 뭘까요? 고든 램지란 셰프 아시죠? TV 프로그램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이게 음식이야 쓰레기야 하면서 접시를 집어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의 실제 레스토랑을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셰프님이 직접 테이블에 나오셔서 인사하셨어요. 모든 직원이 웃으면서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는 TV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아는 진짜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TV는 쇼입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비즈니스입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행복을 살아오는 곳입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들을 한번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슐랭 심사를 통과한 곳들입니다. 이 레스토랑의 셰프들은 절대로 손님 앞에서 직원을 혼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구매한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프랑스 파리의 어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한 손님이 실수로 와인잔을 되어뜨렸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 바닥에 퍼졌죠. 손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셰프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고 직원들은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미소 지으며 정리했습니다. 손님은 오히려 감동받았고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했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일부 쿨병 걸린 가게들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질문하면 드시면 압니다로 끝냅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손님 앞에서 공개 처형합니다. 접시는 던지듯이 놓고 눈빛은 차갑게 유지하고 이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소통 무능입니다. 감정노동 거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10만 원짜리 지갑을 산다고 칩시다. 직원이 당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거 사실 거예요, 말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천천히 보세요. 편하게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10만 원짜리 제품을 사든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사든 태도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오마카세에서 손님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건 명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다. 짜입니다. 문신에 팔토시하고 팔짱 낀 채로 손님을 평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셰프. 그거 카리스마 아닙니다. 그냥 갑질입니다. 오마카세, 이 단어의 뜻 아십니까? 일본어로 맡기다입니다. 손님이 셰프를 믿고 오늘 메뉴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죠. 여기서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쌍방향입니다. 셰프가 손님을 존중하고 손님도 셰프를 존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오마카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게는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합니다. 손님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제 주도권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해도 돼. 이 순간부터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손님은 더 이상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예술을 감상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받아야 하는 수험생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오마카세에 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동료들과 축하 자리를 가진 거죠. 분위기 좋다는 소문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진행되는 중에 한 동료가 생선을 못 먹는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셰프에게 말했죠. 죄송한데요, 이분이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서 혹시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할까요? 셰프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마카세는 셰프가 준비한 걸 드시는 겁니다. 대체 메뉴는 없어요. 알레르기 있으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톤이 차갑고 표정은 불쾌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축하 자리가 순식간에 어색한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들은 식사를 빨리 마치고 나왔고 다신 그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손님이 돈을 내고 왔는데 합리적인 요청을 했을 뿐인데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당해야 합니까? 10만 원이라는 돈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재료비는 아무리 좋은 걸 써도 2만 원입니다. 셰프의 기술료, 경력, 솜씨를 쳐서 3만 원입니다. 공간 임대료와 운영비 2만 원입니다. 그럼 남은 3만 원은 뭡니까? 바로 심리적 안정비입니다. 편하게 식사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권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3만 원어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의 30%를 훔쳐먹고 있는 겁니다. 어떤 셰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요리는 예술이야. 예술을 이해 못하는 손님이 문제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서비스업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독재자입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갤러리에 가십시오. 전시회를 여십시오. 거기서는 관람객이 당신 작품을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다릅니다. 손님이 돈을 내는 순간 이건 거래입니다. 계약입니다. 당신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올바른 대응은 이겁니다. 아, 이건 참돔을 곤부로 감싸서 하루 숙성시킨 뒤 가볍게 그을린 요리입니다. 입에 넣으시면 은은한 훈향과 함께 곤부의 감칠맛이 올라올 거예요. 천천히 즐기세요. 이 대답이 30초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30초를 아껴서 드시면 압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3만 원을 절약한 게 아니라 그 손님의 재방문 가능성 100%를 날려버린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쿨병 걸린 가게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가? 심리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주방에서 셰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게 뭐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직원이 쩔쩔매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긴장한 분위기. 이 순간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이 혼나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직접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긴장을 경험합니다. 이걸 대리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즉, 당신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긴장감을 먹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커플이 오마카세에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예약한 곳이었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코스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에서 셰프가 직원을 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줬어. 손님 기다리고 있잖아. 목소리가 크고 화가 나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음식은 맛있을 거야.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방 쪽을 신경 쓰게 됩니다. 혹시 또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혹시 우리 음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긴장한 상태로 먹는 음식은 제 아무리 맛있어도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미각은 심리 상태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먹는 8점짜리 요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10점짜리 요리보다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게 인간의 뇌 구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묻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여자친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음식은 괜찮았는데 분위기가 좀 그랬어. 이 한 문장이면 끝입니다. 이 커플은 다시 그 가게에 가지 않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입소문입니다. 마케팅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좋은 경험을 평균 3명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쁜 경험은 10명에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SNS 시대입니다. 여자친구는 집에 가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렇게 올립니다. 생일 기념으로 오마카세 갔는데 셰프가 직원 혼내는 소리 다 들림. 크크. 음식은 괜찮았는데 분위기가 좀... 이 글을 본 수백 명의 팔로워들이 생각합니다. 아, 거기는 패스.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셰프는 직원 1명 혼냈을 뿐이지만 실제로는 잠재 고객 수백 명을 날려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쿨병 가게의 생명주기를 보십시오. 1년차 SNS 마케팅과 독특한 콘셉트로 호기심 손님들이 몰립니다. 줄을 섭니다. 사장은 착각합니다. 봐, 내 방식이 맞잖아. 2년차 재방문 손님이 눈에 띄게 줍니다. 첫 방문만 있고 단골은 생기지 않습니다. 3년차 신규 손님도 줄어듭니다. SNS에 쌓인 후기들 때문입니다. 음식은 좋은데 분위기가 셰프가 좀 차갑던데 재방문 의사 없음. 그리고 결국 폐업 공지가 올라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게가 살아남을까요? 10년, 20년, 30년씩 한자리에서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곳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 아는 어떤 초밥집이 있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미슐랭 스타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고 예약은 한 달 전에 마감됩니다. 제가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사장님은 손님에게 초밥을 쥐어주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이 편해야 밥맛이 있지. 내가 아무리 초밥을 잘 만들어도 손님이 기분 나쁘면 무슨 소용이야. 맛은 기분이 70%야. 이 한 문장 속에 30년 장사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매개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팔아야 하는 건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그 가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 좋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사장님이 물어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믿고 맡겨주세요. 초밥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장님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광어예요. 살이 탱탱하니 식감이 아주 좋을 거예요. 이 참치는 3일 숙성시킨 거예요. 부드럽게 녹을 거예요. 말투가 친절하고 눈빛이 따뜻합니다. 손님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려는 태도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문까지 배웅하십니다.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음식 맛도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그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슐랭 가이드가 레스토랑을 평가할 때 보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음식 퀄리티는 기본이고 서비스의 자연스러움, 직원들의 미소,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 이 모든 게 점수에 반영됩니다. 20년 넘게 살아남은 동네 맛집들의 후기도 비슷합니다. 사장님이 손님 얼굴 다 기억하세요. 기분 좋게 먹고 나왔어요.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가격대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손님을 편하게 만드는 것, 이게 장사의 본질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손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가게는 손님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발로 투표합니다. 안 갑니다. 리뷰 평점이 떨어지고 예약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폐업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가본 최고의 오마카세는 어디였나요? 어떤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어디였나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을 함께 배워봅시다.